네, 주요 뉴스를 재구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 금융국 김영석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교보생명 경영권 흔들리나.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 중에서 유일한 오너기업입니다. 이 고 신용호 전 교보생명 명예회장이 회사를 세웠고요. 그리고 장남인 이제 신창재 회장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5년간 경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과 풋옵션 행사와 관련된 그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역대 최대급의 이 기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석 기자, 교보생명 설립된 지 한 6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 6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사태 시발점은 좀 어떤가요? 처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201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교보생명은 대우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팔리면서 경영권을 위협할 처지가 되자 재무적 투자자인 FI들을 백기사로 끌어들였습니다. 네. 어피니티와 IMP, 베어링 P,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FI로 교보생명 지분 24%를 24만 5천 원, 주당 24만 5천 원으로 총 1조 2,05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이때 교보생명이 FI와 맺은 주주간 계약, 즉 SHA입니다. 당시 교보생명은 FI와 2015년 9월까지 IPO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개인을 상대로 풋옵션, 즉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FI 측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신 회장에게 FIO를 서두르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2012년부터 매년 IPO를 추진하다가 끝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FIO가 아니라 IPO. 네. 기업 공개를 하라고 서둘렀다라는 거죠. 네. 좀 노력은 한 건가요? 기업 공개를 하려고는 했던 거예요? 시도는 매년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나 중간에 계속 좌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시도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관련 TS크포스 팀을 매년 꾸렸고요. 꾸려서 그 안에서 투자자문사부터 해서 주관사들을 선정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중간에 이사해서 부결되는 과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신창재 회장 입장에서는 기업이 공개되는 게 사실 외부 경영에 이제 간섭도 받을 수 있고 경영권도 위협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반길 입장은 아니었는데 처음에 이런 그 협약을 체결을 했던 게 왜 네. 그런 거예요?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투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엑시트 과정을 걸쳤기 때문에 그게 일반 사모펀드나 이쪽에서 가져가면 이제 경영권 위기가 오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FI들을 활용해서 묶어서 이제 쪼개서 이제 매각하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백기사였고 그렇죠. 신창재 회장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그렇죠. 풋옵션 행사하는 네. 그 이제 협약을 맺은 건데 신 회장도 반갑지는 않았을 협약인데 그때는 이제 이걸 한 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그렇죠. 사실 그때는 그때도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끝내는 그때도 이제 IPO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을 몇 년간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안 되니까 대우 인터내셔널 엑시트 과정을 밟았고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그거를 백기사로 들여오기 위한 그 사탕으로 이제 FI들을 투자자로 모집하게 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분배랑이 돼서 그렇죠. 돌아온 그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신 회장, 신창재 회장이 누군지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사실 일반적인 경영인이 아니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출신이라고요? 네, 산부인과 의사 출신이고 아버지가 이제 교보생명을 이제 설립해서 좀 적자를 많이 봤어요. 적자를 많이 봤는데 또 암으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시다 보니까 이제 아들에게 좀 잘 살려봐라. 또 가업으로 계속 이어져 왔던 역사가 깊은 기업인데 이대로 또 없어지는 건 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이제 의사로 재직하고
또 의과대학교 박사까지 다 따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네, 그렇죠. 이제 의사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가업을 이어받는 형식으로 해서 교보생명으로 이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가면 이제 교보생명 본사가 있잖아요.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 좋은 시나 뭐 문구 같은 걸 이제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또 많은 뭐 문화 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고 교보문고, 교보생명 뭐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예전에 양대 생명보험사에 축이했는데 이제 하나생명이 대한생명을 이렇게 인수하면서 3위로 약간 밀려났는데 그래도 빅3죠. 네. 근데 빅3죠. 빅3 중에 하나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생명보험 시장에서 강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느냐 마느냐 좀 우물쭈물하다가 사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제 오너 기업의 좀 단점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섭하는 사람들이 네.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렇게 남의 돈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싫은 그런 경우죠. 또 오너 기업으로서 또 유지를 하고 싶은데 나중에 이제 뭐 IFRS 17이라 해가지고 보험사들의 자본 여력 비율을 올려야 되는 네. 강제적으로 그 기준에 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던 점이죠. 그래서 이제 상장을 한 해 만에 계속 갈등을 겪고 있다가 결국에는 상장 안 할 거면은 돈 내놔라 이렇게 이제 풋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네. 뭐 약속 기일이 뭐 훨씬 넘었어요. 네. 지금 몇 년간 좀 미루다가 처음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닌데 관계가 네. 좋았으니까 뭐 백기사를 했겠죠. 네, 그래서 근데 백기사가 오히려 흑기사가 되어버렸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럴 사이가 거면 돈 너무 내놔라. 이제 이런 멀어진 거죠. 그 상황이 네. 된 거고. 근데 신창재 회장이 이제 기업을 경영하면서 좀 성과가 좀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을 일단 정상적인 반열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로 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업계에서도 이제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공헌이라든지 뭐 그 부조한다든지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기업 이미지를 이제 좀 착실하고 건실하고 착한 이미지 이런 기업 이미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신창재 회장이 실제로 이제 경영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직원들하고 격없이 소통을 하고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불러요. 네. 행사 같은 데 있으면 항상 자기가 직접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부르고 샌드 아트까지 자기가 직접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사회공헌 활동까지 계속 쭉 이어가면서 이미지면 그리고 경제 실적 면에서도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뭐 네. 성과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그래도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신창재 회장이 이제 기업 임원으로 들어올 때 당시에 이제 임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무슨 의사가 경영도 하냐. 이게 경영을 아는 사람이 경영해야지 의사는 그냥 의사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교보생명은 들어와서 기업을 과연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사표를 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결과는 좀 많이 뒤집어져서 많이 성장했죠. 이제 그런 분에서 이제 온화한 이미지로 경영을 하는 게 보듬고 품는 이미지로 경영을 하면서 좀 실적을 예상외로 많이 냈다. 교보생명을 좀 예상외로 목표치 이상으로 많이 실적을 반영을 올려놓은 그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소통을 강조했던 그 경영인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일단 지금 이 풋옵션 그 행사 관련된 네. 그 갈등. 뭐 처음부터 이 적대적 관계를 형성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네. 뭐 사이가 이렇게 벌어졌고 지금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 풋옵션 행사를 해라라는 입장인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또 안을 협상안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중재 신청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협상에 지금 중재 신청의 그 핵심 어떤 그 입장차가 좀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공정시장 가격 책정 문제입니다. 공정시장 가격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IPO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교보생명 지금의 사태처럼 주주 간 갈등이 있을 때 명확한 기업 가치를 매길 때 사용을 하고요. 현재 FI와 신회장 측이 산출한 기업 가치 가격 차이가 좀 상당히 큰데요. 대한상사 중재원이 어떤 수준의 공정시장 가격을 산출하냐에 따라서 양측 협의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어떻게 네.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FI들은 지금 교보생명 한 주당 40만 9천 원을 산출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 사간 가격이 제가 알기로 24만 5천 5천 원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40만 원을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IPO를 계산을 해서 그때 당시 그 IPO를 하면 주 가치가 한 주당 가치가 크게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협상 때 한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풋옵션도 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주식을 살 때보다 네. 좀 크게 늘려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뭐 다른 또 네. 생명
보험사들과도 비교를 해서 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높은 가격을 하기 위해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최근 1년, 그러니까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어떤 기업 가치, 어떤 자본 가치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제 PBR들, 생명보험사들의 PBR들이 0.8배 이상 돼서 이제 좀 가격을 높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신회장 측은 이게 좀 무리한 사실 산출이다. 그때 실적도 네. 괜찮았어요. 생명보험사들 실적도 괜찮았고 네. 말씀대로 PBR도 일은 안 됐지만 어쨌든 0.8 뭐 이 정도까지 네네. 나오는 그 상황이었고 이런 걸 비례를 하니까 한 40만 원 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신회장 측은 지금은 무리하다? 예, 무리하다. 지금은 그때 당시랑 다르게 지금 실적이 안 좋다. 그래서 PBR을 무리하게 높여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의 PBR은 각각 0.56배, 많이 떨어졌네요. 하나생명 0.36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의 절반 가량. 네, 절반 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회장 측은 지금 공정 가격을 한 20만 원대 초중반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새롭게 또 이야기되는 게 이게 FI들도 지금 원래는 그 어피니티 진영으로 이제 분류가 됐다가 제가 네네. 알기로는 SCP 그리고 네. 베어링 PA 네. 이게 이제 독자 노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좀 들리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들이 이제 신회장 측에서 지금 좀 협상을 다변화하기 위한 카드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국에는 FI들은 이제 IB 쪽에서는 이제 엑시트를 위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네, 이건 지켜볼 일이지만 네. 어쨌든 큰 변수고 이게 좀 잘 된다면 신회장 측에는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그렇죠. 그 개별 협상이 들어가게 네. 되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어쨌든 입장차가 지금 거의 40만 원과 20만 원 네. 이 정도면 거의 이 총괄해서 금액으로 본다면 한 9천? 9천만, 8천에서 9천억 원 정도. 상당히 크네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그 방안은 바로 IPO밖에 유일하게는 없을 것 같은데 네. IPO가 지금 또 쉬운 상황 아니에요. 이런 단계까지 중재 신청까지 가게 된다면 네. 어려운 거죠.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 중재 신청이 들어가면 최소 6개월 이상의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교보생명이 지금 예상했던 어떤 과정은 5월 달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게 돼 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물 건너가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동안에는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건데 네. 그것도 여의치 않은 그 그렇죠. 상황이네요. 뭐 네. 박민호 기자가 보더라도 IPO는 쉽지가 않은 네. 거죠. 일단은 또 다른 주주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려면은 주주들 간에 그런 분쟁이 없어야 일단 상장 예비 심사를 네. 통과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근데 상장 IPO 한다는 게 사실 거래소나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새로운 손님 하나 들어와서 그만큼 네. 더 파이가 커지니까 좋은 입장에서 뭐 가급적이면은 큰 문제가 없다면은 뭐 상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안이 되겠죠. 근데 일단 절차상으로서 이제 주주들하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뭐 검증을 받고 나서 좀 더 이제 교보생명도 이제 상장을 하고자 원하고 거래소도 이제 상장을 시켜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뭐 상장이 되기는 될 텐데 문제 예상 절차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아마 시간이 좀 더 뒤로 딜레이되지 않을까. 풋옵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IPO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격 사유가 돼버리니까.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콜옵션, 풋옵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옵션이라는 게 이제 파생 상품인데 정확한 목적이 이제 투자자들의 이익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파생 상품이에요. 콜옵션은 이제 싼 값에 살 수 있고 풋옵션이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이제 이익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파생 상품인데 그 가격이 지금 20만 원이냐 40만 원이냐 이거 가지고 좀 싸우고 있잖아요.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실제 이제 교보생명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가 없어요. 시가가 없기 때문에 장 외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으로 그 가격을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슷한 업종을 가진 그 가격대를 가지고 교보생명의 그 주식 가격을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PBR이에요. PBR. PBR이 이제 현재 부채 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순자산 주가가 비율이죠. 얼마냐. 네. 예, 그래서 이제 청산을 만약 했을 때 다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얼마만큼 줄 수 있다라는 그 지표인데 그래서 투자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PBR을. 그래서 일보다 작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예정, 일보다 크면 주가가 떨어질 예정.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
장내에서 거래되지 않는 장외 주식에 대해서는 그 비슷한 주식의 6개월 전후의 평균가를 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어느 시점을 두고 6개월을 산정했느냐.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BR이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을 계산했고 2016년에서 네, 그렇죠. 이제 그 삼성생명과 네. 하나생명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고 네. 지금 교보생명은 지금 현재 네, 어렵다. 그렇죠. 많이 어려운 네. 상태인데 지금 팔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6개월 전후로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계산할 때 이제 세계적으로는 회계 기준으로 보거든요. 이제 유럽형과 미국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IFRS라고 해서 유럽형을 네. 써요. 유럽형을 쓸 때 장 외에서 거래되는 이 상품에 대해서는 좀 책정하기가 어려워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중재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중재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IPO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 만약에 IPO가 됐다라고 해도 신창재 회장에게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분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렇죠. 경영권 안정에도 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 IPO를 안 하면 이게 뭐 자금을 동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네. 지금 이러나 저러나 지금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위기의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말 오늘 뭐 주제대로 경영권 위기로 네. 이제 번지는 거예요. 앞으로 교보생명 이 좀 전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지금의 핵심 문제는 FI의 갈등인데요. 이것도 좀 해결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중재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FI 쪽이 얘기했던 공정시장 가격 한 40만 원대를 얘기를 했다면 네. 그러면 지금 차이가 한 8천억에서 9천억 네. 차이가 났잖아요.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총알이 없는 상태에서 신창재 회장이 지분을 또 내놔야 됩니다. 네. 내놔서 또 FI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천억, 9천억이면 한 10%가량의 지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대 주주가 신 회장에서 FI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지분율이 지금 신회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30% 36%고 우호주봉까지 해서 한 46%, 47%인데 지금 FI들은 29, 잠시만요. 그렇죠. 30대 중반이거든요. 예. 크네요. 그래서 이게 10%가 거꾸로 되면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네. 네. 백기사를 또 어떻게 요청할 만한 데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개별 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일부만 엑시트하게 하고 네. 일부가 계속 남아있게 하면 다른 옵션을 걸어서 네. 남아있게 한다면 일단은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창재 회장 쪽에서 지금 ABS 발행이나 뭐 네. 새로운 또 중재안을 내놨잖아요. 네네. 이거는 지금 그쪽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가능성이 사실- 없나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40만 원대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중재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지분을 이제 확보해서 그걸 나중에 엑시트 경영권까지 같이 해서 프리미엄으로 네. 엑시트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김 기자 생각에는 네. 교보생명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 되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중재 신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도 중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교보생명이 이제 새로운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신창재 회장이 좀 새로운 카드를 꺼내서 그 안에서 조금, 지금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경영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여기까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뉴스토마토 금융부 김영석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자금력이 부족한 신 회장으로서는 지금 IPO가 최대 이 과제,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것도 좀 여의치 않은 그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신 회장이 어떻게 돌파할지 그 여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뉴스를 재구성해 봤습니다.